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거시적인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우리나라 시장 분석을 먼저 해보고 나서 2025년도 다음 시간에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하락 예측에 여러분 기본 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서울 디지털 때 특강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이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상승 하락의 예측의 어떤 기본적인 대내 요인에서 볼 때는 거래량, 전세가, 미분양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래량, 전세가, 거래량, 전세가, 미분양 이 세 가지가 기본 팩트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전세가 비율이 여기 우리가 다 알지만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면 전세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 다 아시죠? 그 미분양이 줄고 없으면 당연히 상승장이죠. 그 반대들은 다 하락장인 거고.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여기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금리, 환율,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본다. 같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더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매 지표. 이건 경매 지표는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많이 얘기 안 하시는데 저는 4대 지표라고 해요. 이렇게 4대 지표. 이것만 보면 기본적인 시장 방향이 예측된다. 다만 이런 걸로 금리, 환율 이런 것들로 시장이 급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옆에 사이드에 항상 둬야 된다. 그러면 시장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큰 줄긴 봤고요. 서울 아파트하고 전국 아파트의 거래량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유효수의 한계라고. 이 의미는 왜 제가 정리했냐? 보십시오.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매년. 하얀색이 전국의 거래량이고요. 이 파란색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물량은 이제 우측과 좌측의 축이 다르죠. 우측 축을 보는 게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이고, 이 전국은 좌측 축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뭐 최고 막 아파트 가면 막 뭐 100만 채 가깝게 이렇게 최고 93만, 여기 94, 100만에 가깝잖아요. 영끌 시절입니다. 전국에. 영끌 시절일 때, 자,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의 흐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2023년, 4년에 거래량 막 2022년도에 꺾이고 나서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계속 뜨잖아요. 계속 떴는데 이건 마치 뭐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밑에 하단층을 볼까요? 이렇게 가볼까요? 올라온 게 예전의 저점이에요. 주식을 말하면 옛날 저점 수준인 거예요. 올라온 게. 근데 우리는 보도에서 뭘 접해요? 맨날 오르고 있다. 거래량 늘어나고 있다. 이거 착시 현상이죠. 그럼 우리가 큰 그림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뭐예요? 아니, 아파트가 세월이 흐르면 예전보다 개수도 더 많아지고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왜 거래량이 옛날 저점 수준밖에 안 될까? 이렇게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1000대에서 5000대 막 8000대 서울 아파트 늘어나고 전국도 늘어난다 하는데도 약간 뭔가 찝찝한 게 왜 생길까요? 거래량이 나타나잖아요. 수요가 이제 한정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때 사실 분들이 무리해서 이때 다 사신 거예요. 이때. 특히 2018, 19, 20년도에 많이 샀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 사람이 없죠.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내려갈 것 같아서 정부에서 이것이 부동산 리스크뿐이 아니라 경제, 금융 시간에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재정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몇십 조씩. 금리 1%, 2%짜리. 여러분, 금리 1%, 2%면요, 적자 아니에요? 그 기준금리가 3.5%인데, 3.5%면 나머지 2%는 누가 채우죠? 바로 이자 차액 보전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금으로 메꾼 겁니다. 그럼 이건 뭔가 시스템에 약간의 결함이 생긴 거죠. 이걸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전체의 수요의 어떤 여력이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30대 때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번창할 거니까 무조건 부동산 투자해야 돼. 이거는 맞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틀리잖아요. 왜?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살 사람이 있어야 이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살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건 좀 옆에 두셔야 되고, 이 팩트와 함께.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 한번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평균선이거든요. 전국 5만 정도 됩니다. 5만 건 이렇게.
지금 한 5만 초반대 될 거예요. 지금 우리 2023년도, 4년도, 또 2년도에 좀 충격적으로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막 바닥 수준으로 왔어요, 이렇게. 2022년도에 이렇게. 그런데 2023년도 7월에도 이렇게 빡 빠집니다, 거래량이. 이때 뭐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워낙 저점이 낮으니까 요새 뭐 거래량이 폭증한다 이런 게 착시현상, 기저효과예요. 왜? 평균선에서 못 올라갔잖아요. 전국적으로. 서울은 이번에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 2023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2024년도 8월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죠?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하고 있고, 이건 두 개는 하고 있고. 하기도 전에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유효수요나 여력이 약해졌는데 갑자기 이런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과도한 집값을 안정시켜주니까. 이것이 나오니까 거래량이 또 급감하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도 또 빠지잖아요, 쭉. 그죠? 이게 11월 되면 아마 또 빠지고 이럴 겁니다. 12월 되면 더 빠질 거고. 그런데 또 내년에 2025년도에 또 투입한대요. 50조에서 55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유지하는 건지, 여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소진될 때 시장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 쌓였던 밀림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경제가 갑자기 발전해서 뭐 석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막 석유가 뭐 우리나라 석유 수요는 물론 해외 수출 활동까지 생겼다. 이러면 한국에 대해서도 다시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뭐 여러 가지 자산 가치들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요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을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푹 빠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8월 뭐 스트레스, 9월에 스트레스 DSR 그거 0.75%거든요. 0.75% 갖고 시장이 움직인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금리가 3.5%였던 거를 주택가격이 하도 올라가서 금리를 올립니다. 몇 프로? 5.5%로. 그런데도 주택가격이 1년 후에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1년 동안 올라갑니다. 금리가 5.5로도 올라가는데 지금은 0.75 올린다고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아요? 그만큼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 아니면 가격에 거품이 있는 적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럼 조정이 되겠죠. 그거는 GDP를 계산해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가격이 이 고점을 유지한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수에 부담이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정부 정책이나 금융통화 정책 당국이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야 원만한 연착륙과 함께 재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거래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17일자인데요. 자, 그래프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뭐 엑셀 파일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요번에 거래량 많이 뭐 회복되고 예전보다 6천 건이 보통 평균인데 평균을 넘어섰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갈아타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 논리를 아시면 좋은데 갈아타기. 여러분 예를 들어 2015, 18년, 19년, 20년 뭐 이때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때 만약에 수도권이면요 4억에서 한 5억대였습니다. 3억짜리도 있었고요. 3억 뭐 이랬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수도권이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수도권. 그럼 이 친구들이 가격이 다 2배 영콜 시절 통해가지고 2021년도 이미 막 뛰면서 이게 다 10억대까지 옵니다. 예. 그리고 서울은 이때 7, 8억이었어요. 7, 8억. 분양가가. 여기가 4억이면 한 7억 5천이었고, 5억이면 8억, 9억까지도 가고 뭐 이랬어요. 이 친구들이 또 다 15억에서 20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 4, 5억에서 분양받았는데 10억이 됐으니까 5억에서 막 6억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10억에다 플러스 옛날 대출받은 거 보태면 14억, 15억 쫓아가요. 이거로 가는 거예요. 쫓아서. 갈아타기. 이 친구들은 또 뭐예요? 수도권에서 약간 강남 3구 빼고 타 지역은 뭐 6, 7, 8, 9억 이선이었거든요. 9억도 많이 없고 한 8억까지였습니다. 9억 초반이나. 그럼 이 친구들이 2배가 됐어요. 막 15억, 16억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팔고 4, 5억 여기 대출 받은 거 4, 5억 더 받치면 20억대로 가잖아요. 강남으로 가죠. 이게 이번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건 우리 생애 최초 전체 100명이라 그러면 한 50명 정도가 갈아타이고요. 50명이 실수요자였습니다. 이분들이 매입하는 가격은 거래량이 월등히 저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금리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럼 이분들도 아마 30년 대출이지만 5년 혼합형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2017년에 받은 분들은 5년이면 2022년이죠. 이때 여러분, 이때도 저금리였잖아요. 17년, 18년 다. 2022년도에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대로 먹었습니다. 이때 막 5%, 6%. 대출금리가. 분명히 받을 때 2%, 3%였는데, 이래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물건 들이고 많이 나오고 막 폭락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 받으신 분들도 지금 받는 게 뭐 1%짜리도 있지만, 신혼부부. 지금 보통 한 3% 선이 많아요. 이것도 5년 뒤에는 변동금리 적용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이번에 대환대출이 없었으면 무너질 젊은 층이 매입했던 주택들이 많았는데 대환대출을 넘겼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대환대출이 없었으면 시장이 이렇게 유지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힘으로 버틴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대출을 살짝 건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락하죠. 이거는 트럼프 되기 전입니다. 그죠? 트럼프 된 이유는 아마 더 내려갈 겁니다. 이 수치가. 그러면 우리가 유심히 볼 게 이 바닥선을 보셔야 돼요. 근접하고 있죠. 이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중요합니다. 과열이었던 때고 이때도 과열입니다. 그죠? 영골 시절이고. 그때보다 더 생겼다라는 건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크죠. 과연 능력이 돼서 한 것이냐 무리해서 한 것이냐 차이겠죠.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천만다행인데 나빠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7월 달에 549건 강남구 400건 다 600건 500건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이렇게 줄고 10월 달에 잠시 살아나는 것 같다가 11월은 아주 낮습니다. 거의 반의 반토막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선에 다가오거든요. 이때 조정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5조라는 예산이 튀어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러나 예전의 수요같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할 거다. 2024년처럼. 한 게 제 생각입니다. 받쳐준다라면 능력이 좋은 거고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거든요.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마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림을 보시면 패턴이. 마영성은 제가 이제 한 달을 더 뽑아봤어요. 유추해서. 추정 개수를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11월 달 지표가 이렇게 꺾인 걸로 나옵니다. 아예 팍 꺾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림 여기서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0월까지만 한 거예요. 11월은 예측을 안 한 거예요. 11월도 그럼 얘들도 약간 여기 힘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선에 어느 구는 바닥선에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제일 중요한 시점이죠. 변곡점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면 1, 2월인데 1, 2월에 정부의 정책 자금이 나와요. 이때가 제일 시장 결정을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시장 방향 결정할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영성, 양천구도 같은 형태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도 같은 맥락이고 10월에 잠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석을 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본이. 네, 거래량, 전세가 비율, 미분양이라 그랬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거래량은 좀 확인이 됐고요. 전세가 비율은 또 조금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일단 매물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 사이드에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자, 매물 보겠습니다. 매물 보시면 이게 서울입니다. 전국도 유사합니다. 거의 패턴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도 이때 3만 개였습니다. 막 폭등할 때 시절이에요. 집 없다 그럴 때 전세 물건도 없고 월세 물건도 없고. 그리고 2022년도 그 시점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등합니다. 물건이 막대 그래프 보시면 주황색은 월세고 흰색은 전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총 매물, 전세, 월세, 매매 물량. 노란색이 매매 물량입니다. 노란색 매매 물량이 37,000건에서 지금 89,000건, 9만대. 약 3배 늘었죠? 3배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들어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늘죠?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이거는 뭔가 시장에 미스매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총 매물 물량이 131,000건인데요. 역대 최다입니다. 이게 11월 10일 날 찍혔거든요. 11월 10일 날 이게 찍혔는데 지금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소진이 안 되면 내년에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좀 입주 물량이 꽤 됩니다. 4만에서 6만 보고 있는데 뭐 업체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정부를 이런 데면서 민다라면 한국부동산에서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것이 6만 1,500건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둔촌중공 12,000개가 뭐 2023, 4년도라냐 5년도라냐 왔다 갔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빼도 한 5만 건 됩니다. 그럼 평소 적정 물량이 1만 5천 원, 한 20, 30% 초과인데 온통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이라고 미리 얘기하잖아요. 2026년도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26년도에 될 일이 아니라 내년에 집값 조정될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시장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시장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나 미분양이 또 이제 많이 줄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증가가. 그 전세가 비율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70%일 때, 또 전세가 비율이 50%일 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나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평균선이니까 70%를 넘었을 때 주택 폭등기나 상승기가 확실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40%, 50%대로 가면 하락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지금 전국의 평균 전세가 비율이 어떻냐면 한 67, 8%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국은. 그리고 서울은 한 4%입니다. 그러면 54%면 그 갭이 큽니다, 여러분. 그럼 전세가 비율이 50에서 54 올라가는 거 하고 70에서 75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50에서 54 올라갔다고 전세가 비율 올라갔다고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정보죠. 현재 그런 상태이다 말씀드리고, 전세가 비율이 갭이 워낙 크고, 중요한 건 4, 5년 전에 집값이 5억일 때 70%면은 3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의 갭, 투자 비용이 1억 5천이면 가능한데, 지금 그 집값들이 다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최소. 10억이 그러면은 70%면 얼마예요? 3억 5천이에요, 여러분. 그죠? 57이 36, 3억 5천. 그럼 1억 5천이 필요해요. 그게 만약에 10억이 되면 어떻게 돼요? 1억 5천인데 여기에 70%는 얼마예요? 7억이니까 3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3, 4년 전, 5년 전에 투자할 때 1억 5천이면 투자할 수 있던 갭 투자 시장이 지금은 3억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부담되죠. 3억이 있는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미 소진됐겠어요. 그러면 저는 조정기가 올 거라고 보는 거고, 전세가가 내려오던 매매가가 내려오던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과도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